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해주실 분 유한태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간밤에 좀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동력이 많은 부분, 상실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장 막판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움직임은 네.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좋지 못한 이런 발표를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과연 다음 주에 있는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게 될 텐데 그때의 방향성이 비로소보다 더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가정이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일부는 깨지고 일부는 또 들어맞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서 일단 조정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낙폭이 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 하락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멘트들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에스피리언트라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세 가지 정도의 가정을 이 증시에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연착륙 관련된 부분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6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증시에 많은 부분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조건 자체가 동시에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증시 관련돼서 조정을 가져오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라든지 아니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일부는 결국은 돌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가 이제 장중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월 달에 14.5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됐었었고 1월 달 보게 되면 이제 43.7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는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연착륙이라는 것이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맞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기준금리를 급하게 낼 필요는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을 드린 6회 금리 인하 단행 이 부분이 사실상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이제 월마다 거의 매번 내려야지만 사실 다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위스커트 뱅크에서도 이제 보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1분기 내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사는 특별한 위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 연준이 충분히 기다린 뒤에 금리 인하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국채금리가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10pp 정도 상승이 나오게 맞아요. 되면서요. 4%를 다시 한 번 넘은 모습이 나오게 됐고요. 이 CME 패드워치에 대해서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3월에 25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80%였었는데 60%로 내려오게 네.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또 약해지는 구간으로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여기에 다음 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만약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말에 참 높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체적인 부분들 하나씩 좀 드러나게 되면서 연초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몇 개 기업들이 이제 은행주들 위주로만 좀 발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닝 시즌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맨 처음 시작하는 게 금융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주들이 그 이전에 보게 되면 그래도 컨센서스를 대부분 상회를 하게 되고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번 네. 분기에는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었었는데 역시나 좀 좋지 못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BC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순이익에 대한 이제 증가분이 한 11%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4%대로 많은 부분 이제 조정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저에 보게 되면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 산업주에서 실적 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렇지만 CNBC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주들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터널러지에서는 이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IT 빅테크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과정 속에서 만약 그 빅테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미스가 난다거나 아니면 성장 동력으로 계속적으로 가져왔던 것들이 사실상 AI 관련된 부분이었었잖아요. 그쵸. 그 AI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의외로 빅테크들이 약간 조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의 조정폭 자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S&P 500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조정폭 자체는 거의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지수에 대한 조정폭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가에 대한 부분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단위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은행주도 실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앞서서 4개 은행들이 발표를 했었고 골드만삭스랑 이제 모건 스탠리 두 개가 이제 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주가가 완전히 좀 엇갈렸던데 실적도 달랐을까요?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비교적 실적이 더욱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모건 스탠리도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순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4%에 가깝게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액이라든지 EPS가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자산관리 매출이랑 플랫폼 솔루션에서 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이 실적이 좀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이 한 30% 정도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 감소의 원인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한 특별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금융주들이 조금은 중립 이하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2024년도에 그러면은 경제 펀더먼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은행들은 과연 우수한 수익성을 계속 누릴 수가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용 시장이 계속적으로 냉각이 되고 있고요. 대출 손실이 증가할 전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충분히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2024년도에도 주가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그닥 좋지 못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뭐 이번 주 이제 내일까지 해서
상황에서 일단락이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 다음 주에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 빅테크들의 실적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전망치가 나오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 발표는 나중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하반기 관련돼서는 지금 실적 전망에 대한 수치 자체가 AI 부분에서 조금 낮춰지고 있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사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방향성을 좀 다르게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번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과연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게 될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애플 말씀 주셔가지고 1% 정도 밀렸던데 이제 하루 전에 휴장 때 발표됐던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또 아이폰 가격을 이례적으로 낮췄더라고요. 이게 또 실적에 영향이 될까요? 아무래도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좋지는 못하겠죠. 물론 물량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가격 인하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가격 인하의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재고에 대한 부분을 소진을 하건 혹은 MS를 지키겠다 이러한 뜻으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1월에 이 첫 주차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가 많이 안 줄었다라고 좋았네요.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3%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아이폰 15가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왜 이렇게 이 연초부터 애플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흔들렸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기업들과 많은 차별화가 있는 것 자체가 AI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될 텐데 그렇죠. 그 AI에 관련돼서도 애플이 과연 참전에 대한 부분이 언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AI에 대한 부분 자체의 기술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또 애플이 가지고 있겠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애플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으로 보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이슈 있었던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급등락이 좀 있었는데 전일장에서는 또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항공기 문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모든 이제 이 에어라인들이 갖고 있는 737 맥스 9에 대한 운항에 대한 부분이 중단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것을 결국은 미 연방 항공청이 보잉의 생산 시설을 점검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네. 결국 그것은 이제 이 보잉이 추가로 생산을 하고 인도를 하게 되는 비행기에 있어서 더욱더 인도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이러한 이제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상당히 많은 부분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을 게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한 8% 정도의 하락을 보이게 됐는데 이 국내에서도 사실상 보게 되면 보잉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몇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항공우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아니면은 아스트라든지 아니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납품을 하게 될 텐데 사실 그 관련돼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한 2, 3년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이 생산 시설에 대한 이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어쨌거나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잉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제 제트블루하고 이제 스피릿 에어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관련돼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게 사실 그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맞죠.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독점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이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이 소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 보스턴 지방 법원의
판사가 이익이 관련돼서 인수가 부적절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트블루 같은 경우에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네. 됐는데 이 스피릿에어 같은 경우에 47% 하락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만큼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예상을 했던 부분과 반대의 방향이 나오게 되면서 이 주가에 대한 조정폭 자체가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슈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 있는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좋다라고는 평가를 많은 부분 받고 있고요. 일단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많은 부분 들어오고 있는데 바닥에서부터 이미 반등이 나온 게 조금 일부 나왔기 네,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신규 매수에 대한 진입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들 이슈와 더불어서 함께 좀 이야기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오늘 뉴욕 증시 급락이 좀 멎어졌던 이유가 아무래도 또 대형 IT 종목들이 괜찮았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을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AMD가 가장 사실 상단에 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MD가 한 8%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이 키뱅크에서 나왔던 의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뭐 이유이다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뱅크가 이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AMD 관련돼서만 의견을 제시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AMD 그리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ARM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반도체 엔드마켓 관련돼서 수요에 대한 부진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애플이 중국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관련돼서는 수요는 일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하기는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그래도 강력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맞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이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MI300X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출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은 부분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를 170불에서 195불로 상향 조정을 네. 하게 되면서 오늘 한 8%에 대한 이러한 이제 상승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동소이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HBM3E 관련돼서 인공지능 서버의 공급 체인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 업계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을 일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또 훈풍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출발에 대한 전망과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얼마만큼이나 이제 돌려 세워야 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네네. 현물에서는 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매도를 많은 부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수급적인 요소가 얼마만큼이나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이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과 동조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분명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반영은 하나도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치가 얼마만큼이나 들어오게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 같은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반등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소부장 관련돼서도 조정을 많은 부분 받았었는데 역시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에서 HPSB가 상당히 눈에 띄었었는데 네네. 그 관련된 업체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기가비스라는 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나 반도체 장비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기판 관련돼서 자동 광학 검사하고 수리를 이제 맡고 있는 이 장비 제조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가비스도 워낙 이 위에서부터 빠졌던 폭 자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종목 기가비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